예, 뭐 저는 요리를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그나마 가장 많이 쓰는 주방 조리 도구 중에 하나가 프라이팬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예. 뭐 계란 프라이만 하나 해먹으려고 해도 프라이팬을 당장에 쓰게 되는데 이게 자주 사용하는 만큼 좀 잘 알고 또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 왜 그런지 이효영 기자로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프라이팬은 워낙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고 또 그 자체의 종류도 많다 보니까 살림을 하면 할수록 참 욕심이 나는 주방 도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팬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그리고 오래 써서 흠집이 나기 시작한 팬은 계속 써도 되는 그렇죠. 건지 언제 바꿔야 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죠. 예. 오늘은 흔히 쓰는 코팅팬을 안전하게 오래 쓰는 방법부터 스테인리스 팬 길들이는 노하우, 또 프라이팬 종류별로 어울리는 요리와 올바른 관리법까지 프라이팬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초보주부부터 유명 셰프까지 즐겨 사용하는 프라이팬, 볶고, 굽고, 튀기고 다양한 요리를 도와주는 주방의 필수품인데요. 자주 쓰는 조리 도구인 만큼 어떤 종류를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매번 고민하게 되죠. 코팅된 게 더 음식할 때 들러붙지 않고 그래서 더 많이 사용합니다. 건강 생각해서 스테인리스 팬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팬은 재질이나 만드는 방식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먼저 가장 흔히 쓰는 코팅 프라이팬,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을 고온에 강한 물질로 코팅한 팬으로 가볍고 음식이 잘 눌어붙지 않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최근엔 다이아몬드, 세라믹 등 신소재로 코팅한 팬이 인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물팬은 알루미늄이나 무쇠를 녹여 틀에 부어 만드는 팬으로 코팅을 하기도 하는데요. 두껍고 튼튼하며 열이 잘 보존되는 것이 특징이죠. 한편 요즘은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스테인리스 팬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프라이팬을 고를 때 종류별로 좋은 프라이팬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손바닥으로 이렇게 훑어보면은 매끄럽고 굴곡이 없는 것들, 그리고 코팅 횟수가 많이 되면 아무래도 가격은 좀 비싸지만 수명이 길어서 좋습니다. 주물팬 같은 경우는 재질이 이렇게 조밀하게 돼야 열 전달이 잘 돼서 그런 것들이 좋은 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고른 새 코팅팬은 매끈한 코팅 덕에 적은 기름으로도 깔끔하게 조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코팅이 벗겨져 재료가 자꾸만 타고 눌어붙기 일쑤죠. 비위생적인 데다 그 틈새로 금속 성분이 녹아나오면 음식 맛이 변하고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는데요.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사용한 지 3년에서 5년이 지나 코팅이 벗겨지고 흠집 난 팬 3개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같은 양의 물을 약 5분간 끓인 뒤 알루미늄과 4가지 유해 중금속의 검출 여부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알루미늄과 크롬 2가지가 검출됐는데요. 안전 기준치보다는 낮았지만 코팅 손상이 가장 심한 팬에서 특히 다량이 검출됐습니다. 이번엔 실제 조리 상황을 가정해 간장에 탄 물을 붓고 끓인 뒤 다시 검사했는데요. 염분과 산에 의해 금속의 부식이 빨라져 금속 성분의 양뿐 아니라 종류까지 늘었습니다. 모두 기준치 이하긴 했지만 문제는 이런 팬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데 있다는데요. 일단 몸속에 들어오면 배출되는데 수년이 걸리는 등 오랜 시간 동안 몸속에 남아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서는 신경계 발달 장애가 생겨서 지능 저하라든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가 발생하기 쉽고 나이 든 분들이 이러한 중금속에 노출될 경우에서는 노인성 치매, 발병 위험성이 높게 됩니다. 코팅된 팬은 보통 2, 3년 안에 교체하는 게 좋은데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더 안전하게,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새로 산 코팅팬에 물을 끓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식용유를 두르고 약불에 달궜다가 닦아내는 과정을 2-3번 반복해주세요. 기름 보호막이 형성돼 코팅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 코팅팬을 달굴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26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아주 오랫동안 가열을 하게 되면 코팅한 물질인 테프론에서부터 이제 유해한 물질들이 식품 쪽으로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는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용도별로 팬을 구분해 쓰는 것도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바닥이 얇은 팬은 재료를 간단히 볶는 용도로 쓰면 좋습니다.
한편 코팅 손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버리자니 아깝고 그냥 쓰자니 찜찜한 팬 하나쯤 있으실 텐데요. 재료가 바닥에 닿지 않게 종이 포일을 깐 뒤 생선을 굽는 데 활용하면 조금 더 쓸 수 있습니다. 최근엔 코팅이 벗겨질 염려가 없는 스테인리스 팬도 인기인데요. 근데 쓰기가 쉽지 않죠. 스팀 프라이팬은 좀 잘 써보고 싶은데 너무 달라붙어서 계란 프라이 하다가 맨날 실패하고 그러거든요. 이 스테인리스 팬 같은 경우에는 예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약불에 10분간 은근히 달궈주면 딱 적당한데요. 물을 살짝 뿌려봤을 때 이렇게 치익하고 증발해버리면 아직 예열이 덜 된 거고요. 물이 이렇게 구슬처럼 맺혀서 미끄러지듯 돌아다니면 스텐팬에 조리를 시작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에서 기름을 살짝 두르고 불 조절을 하며 요리하면 되는데요. 사용법을 잘 몰라 고이 모셔뒀던 스테인리스 팬을 꺼내 한번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가지각색 프라이팬 종류별 특성에 따라 특히 궁합이 좋은 요리가 있습니다. 우선 잘 눌어붙지 않는 코팅팬, 흐트러지기 쉬운 부침개나 생선구이 등을 적은 기름으로도 깔끔하게 조리하기에 좋습니다. 또 온도가 빨리 올라가면서도 일정하게 오래 유지되는 스테인리스 팬의 경우 스테이크처럼 두꺼운 재료를 단시간에 두루 익힐 때 제격이고요. 마찬가지로 열이 오래 유지되는 주물팬은 고구마 등 수분이 적고 딱딱한 재료를 익힐 때 진가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요리 후에 프라이팬이 깨끗이 세척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스테인리스 팬의 경우 레몬 껍질을 넣고 5분 정도 끓인 후 키친타올로 닦아내면 말끔하게 팬을 씻을 수 있는데요. 코팅팬 같은 경우에는 뜨거울 때는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가볍게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식은 다음에 물로 세척해 주신 것이 프라이팬을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방에 맞는 재주 끈 프라이팬 잘 관리하고 똑똑하게 사용해보세요.